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사이콜라 샘자입니다. 정말 간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요즘 회사랑 대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욕심을 못 놓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좀비처럼 살다 보니까 사이콜라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고 싶은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새해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꽤 클 때까지 시골에서 마당 있는 주택에 살았었는데요. 가을이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처마에 지푸라기로 둥지를 짓는 것도 직접 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샘자의 연령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며칠 몇 주에 걸쳐 예쁜 새 둥지가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하지만 둥지 속 아래서 아기 새가 깨어나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아쉬웠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보니 실험동물 중에서 새가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참고로 노래하는 새 금화조는 아기 새가 아빠 새의 노래를 따라하면서 발성을 배우는데, 이런 행동이 곧 학습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새는 뇌 연구에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새들을 모아놓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모이를 주면서 계속 이 새들의 행동과 음성 변화 추이를 분석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그런데 새의 알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과 메추리 알을 생각해보시면 쉬울 텐데요. 어떤 새의 알이냐에 따라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특히 도요새의 알은 눈물방울 모양이고 올빼미의 알은 골프공 모양이며 벌새 알 모양은 젤리 모양이랍니다. 이렇게 알의 생김새는 그 새의 종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계의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2017년에 게재된 연구 성과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메리 스터덜드는 새 알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이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깨어나려는 아기 새에게 영향을 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석추동물 동물학 박물관에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견된 1,400종의 알 껍질들을 수집해 놓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그 데이터 이미지를 스캔해서 각 알의 크기, 지름, 모양을 측정하는 엑스트랙터라는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에그가 알이라는 뜻이고 extractor는 뭔가 뽑아내는 추출 장치를 의미하니까 알의 정보를 추출한다라는 재미있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약 5만 개의 알 모양 범위를 분석했고, 여기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특히 얼마나 뾰족하거나 길쭉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새의 알 모양은 그 새의 비행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새의 비행이 강할수록 알은 비대칭 또는 타원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새나 바다오리 같이 비행 능력이 뛰어난 새들은 알의 모양이 좀 더 비대칭이고 늘씬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오랫동안 날지 않는 새들은 더 동그란 원형에 가까운 알을 낳습니다. 더 오래 나는 새들은 좀 더 몸집이 작고 가벼워서 골반 크기도 더 작기 때문에 알의 모양이 길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비행 능력과 알 모양 사이의 관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조알은 보통 구형인데 타조는 날지 못하죠.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은 타원형이지만 날지 못합니다. 또 펭귄은 날지는 못하지만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중 수영을 위해서 설계된 신체 계획에 따라서 비대칭 모양의 알을 낳습니다. 이제 연구팀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만 봐도 그 새의 종이 얼마나 비행을 잘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계란은 아침 음식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번 연구는 이제까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뇌과학 연구에도 쓰이는 방법이자 학문인 생명정보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정보학은 영어로는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건데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생물학 관련 데이터는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가 힘드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물정보학이라고 불렸는데 생물학이 생명과학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이제는 생명정보학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의 알 크기와 모양에 대한 얘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새가 크면 새의 알도 당연히 크고, 새가 비행을 잘하면은 그만큼 새의 알이 좀 더 불규칙적이고 길쭉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건
일단 새의 알과 관련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국 그 가설들 중에 하나를 검증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생명정보학이 잘 이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흥미롭게 감상하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자랑 좋아요 수가 좀 더 늘면 제 얼굴도 공개하고 또 제 여러가지 일상도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채널이 되겠습니다. 과학 분식집이 과학 맛집이 될 때까지 사이콜라 드림.